현재 시각 8시 23분 지나갑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머니쇼는 SBS 비즈액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또 다양한 주식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머니를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면 되고요. 또 요즘 같은 코스피 박스권이잖아요. 네. 분명히 하단 자체는 좀 경직성이 확보된 것 같은데 박스권이다 보니까 종목 선택에 따라서 체감 수익률은 극명하게 엇갈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럴 때 또 머니랩을 참고해 보시면 종목 선택에도 도움이 될 것 같고 시장 전망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또 뷰를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우리 애청자분들 느끼시겠지만 다른 채널과 다르게 저희가 뭐 종목 관련한 언급은 네. 상대적으로 그렇죠. 적지 않습니까? 예. 네, 그 부분은 약간 종목 관련한 정보의 부족은 머니랩으로 이렇게 보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 부족한 부분. 그러니까요. 예. 아니 우리 오프닝 하면서 네. 오늘도 지난주 목요일에 이어서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의 얼굴을 보여주는 사진이었습니다. 네. 그거보다는 뭡니까 그 위에 B2 스텔스 B2 폭격기. 스텔스 폭격기 막 날아가는 걸 바라보는 모습이 더 이번 레드카페 알래스카 걸어갈 회담에, 때 예. 저 레드카페 깔아놓은 것도 굉장히 이례적이죠. 참 그러니까요. 예. 근데 알래스카 얘기 나올 때마다 참 궁금해서 오늘 한번 물어봤더니만 검색이 되네요. 1867년이니까 지금으로부터 158년 전인데 러시아 제국 그때 무슨 재정이 좀 압박을 당하다 보니 이러나 저러나 잘못하면 전쟁에서 영국한테 뺏길지도 모른다 싶어서 몇 푼이라도 받고 팔자 했던 게 그 당시 돈 720만 달러. AI가 또 정확하게 또 이렇게 환산도 해주네요. 인플레 감안한 거겠죠. 현재 가치로 하면 한 16억 7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한 2조? 네. 와, 공짜 아닙니까? 그 당시에는 예. 뭐 얼음덩어리라다 그 많은 돈 주고 샀냐 이렇게 비난도 받았다고 합니다만 저 땅을 아마 푸틴 대통령이 밟으면서 그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우크라이나도 옛날 우리 땅이었는데 알래스카도 우리 땅이었는데 네. 속으로 무슨 생각을 네.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다가 아무 생각하지 마라고 이렇게 또 B2를 위해 예, 굉음까지 한번 나오니까. 놓았는지도 모르겠는데요. 예. 글쎄요, 저 부분이 이제 시장에 조금 안정제 역할을 할런지, 뭐 시장에 또 이렇게 불안 요인을 작용할런지, 그래도 전자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뭐 우크라이나한테는 나토식의 안보를 보장하겠다라고 네, 뭐 했으니까 그런 또 식으로. 푸틴이 수용했다고 하니까. 예, 뭐 조금씩 예. 진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시장 네. 상방에 베팅하시는 분들이 좀 좋아하실 것 같은 소식입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실 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그넘 투자자문의 이춘광 대표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세요, 이 대표님. 예, 우리 시청자분들 어떠신지 몰라도 저는 이번 연휴 때 좀 놀았나 봐요. 뭐 지난 우리 15, 16 무슨 일이 있었지? 뭐 14일 날 밤부터 해서 좀 이렇게 정리가 잘 안 되는데 오늘 잘 나와주셨습니다. 한번 지난주 있었던 일 좀 정리 한번 해주시죠. 참 늘 그렇지만 다채로운 한 주였던 것 맞아요. 같습니다. 지난주도 예. 만만치 CPI가 않았어요. 우려했는데 생각보다 괜찮았는데 네. 이틀 있다 발표된 생산자 물가 지수 때문에 시장은 크진 않지만 좀 소폭의 조정을. 그러니까 제가 한 몇 주째 계속 예. 이제 8, 9월 달에 물가에 따른 소폭의 조정을 네.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이제 초입으로 진입하고 있는 느낌이 듭니다. 네. 네. 물론 그게 좀 쉘로우할 거예요. 쉘로우. 그렇게 막 심각하진 않을 거고 이따가 좀 자세히 오늘 물가를 좀 다뤄보려고 예. 네. 자료를 많이 갖고 왔는데 뭐 일시적 또는 뭐 얕겠지만 소폭의 조정에 이제 진입하는 그런 국면인 것 같고 지난주에 제가 주간 뭐 업종별 성과 따로 그래프 보여드리진 않겠지만 좋은 아이들은 좋고 안 좋은 아이들은 안 좋고 이게 한 3주째 계속 그 업종별로 이렇게 희비가 갈리는 주가 계속되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또 다른 형태의 어떤 조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다행히 지난주에는 중소형주가 한 뭐 3% 가까이 올랐던 거 보면 제가 늘 그 부동산 중소형 그다음에 산업재 뭐 이런 게 몇 가지 이렇게 예. 추천드렸던 화면에 그중에 나오는 김에 설명해 주세요. 예. 그 가장 보시는 바 차트의 가장 오른쪽에서 두 번째가 중소형주를 보여드리는 것이고 네. 예. 파란색이 지난 일주일의 성과입니다. 업종. 어허. 보시면 한 3% 정도가 올랐고 다행인 건 그나마 가장 왼쪽에 S&P 500 파란색이 지난 한 주에 0.94% 올랐는데 예. 이퀄 웨이트라고 해서 전 종목을 다 보는 중소형까지 포함이 된 게 1.5%가 올랐어요. 그러니까 테크 위주. 그 이번 주 이제 반도체 관세 뭐 100%가 될지 네네, 200%가 네. 될지 그것 때문에 이제 테크주가 조금 지난주에 쉬었다면
보통 이제까지는 지난 한 2년 동안은 테크주가 거의 상승세 뭐 3분의 2 절반을 끌어왔다고 했었잖아요. 예. 이제 그거하고 조금 다른 국면. 이제 중소형이라든가 다른 업종들이 좀 굳건하게 버텨주는 그런 장세가 지난주에 좀 펼쳐졌던 것 같고 뭔가 좀 금리나 기대감이 반영이 된 거예요? 뭐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뭐 금리나 기대감이 있었는데 이제 그 주 후반에 생산자 물가지수 나오면서 예. 그게 좀 확 꺼지긴 했지만 근데 총량 개념으로 볼 때 저는 역시 저도 이제 금리 인하 가능성은 갈수록 낮아질 거로 생각을 합니다. 낮아진다. 그러니까 굳이 퍼센티지로 따지자면 금리 동결을 할 가능성이 한 20% 30%에서 한 30% 40%로 올라가는 느낌. 예. 그런데 이제 결론적으로 보면 인하는 분명히 할 것 같아요. 네. 그 뭐 스티븐 미란 보냈고 네. 지금 거의 그 투표권자들이 거의 한 3분의 1 또는 절반에 가까운 투표권자들이 FMC 내에 그 매파에서도 비둘기파로 변하는 거 이런 것들을 쭉 고려해 보면 금리 인하가 한 차례 시작을 하긴 할 것 같은데 하여튼 8, 9월 달에 이제 지난주 뭐 이따가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생산자 물가, 소비자 물가 이런 거 보면 이 상품 물가가 지난 연초 한 2, 3월부터 계속 지금 상승을 하고 있고 그게 소비자 물가도 시장의 상승세를 꺾일 만큼은 아니었지만 지난번과 지난주가 이제 소폭 반영이 되는 것 같아요. 예. 물가 상승이.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생산자 물가 지수가 우리가 이 서플라이 체인 공급망의 단계를 보면 수입 물가가 통과는 딱 이게 그 뭐라 그럴까요? 하역 작업이라고 하나요? 딱 떨어뜨리고 나면 그때부터 관세가 적용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입 물가, 그다음 생산자한테가 생산자 물가, 그다음 소비자 물가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예. 요 수입 물가부터 소비자 물가까지 전이 되는 기간을 짧게는 한 3개월에서 6개월 걸린다고 합니다. 근데 5월 12일 날 그 저는 기점이 이제 미중 1차 뭐 합의 아닌 합의를 했었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미시간 소비 심리 지표라든가 소프트 데이터들이 조금 개선되고 나오는 그 이후에 이게 관세가 어떻게 될지 몰라서 다 하역을 미루고 있었던 기업들이 이 뉴스라든가 이런 걸 살펴보면 그때부터 이제 일부 수입을 재개를 했다고 해요. 5월 12일. 네네. 5월 10일이 그 90일 유예하기로 했던 거? 네, 맞습니다. 그날. 네. 그럼 이제 5월 중순이었으니까 일부 물가에 반영이 될 거고 이제 6, 7 갈수록 수입을 뭐 본격적으로 재개를 했을 거 아니겠어요? 재고도 소진되고 있다고 하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5월부터 한 뭐 3회에서 한 6개월 보면 5, 6, 7, 8 그러면 7월 거 발표하는 8월 거, 8월 거 발표하는 9월 거 요때가 이제 물가가 뭐 일시적이고 얕긴 하겠지만 그래도 좀 되튀는 지난주에 봤던 이런 현상이 좀 있으면서 이제 소폭의 조정 국면에 좀 진입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한국 시장도 언급해 주셨지만 업종별 장세, 종목별 장세는 계속되고 있다. 왜냐하면 지난주 아까 소개드렸던 그래프 보시는 대로 중소형이라든가 뭐 이퀄웨이시라든가 또는 통신 서비스 이런 것들은 그리고 헬스케어 같은 게 좀 쉬었다가 지난주에는 좀 탄력적인 상승을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업종별, 종목별 오를 아이들은 오른다. 그래서 아주 그 셀렉티브하게 좀 잘 접근을 해야 되는 국면이다. 뭐 그렇다고 대세가 꺾일 정도는 아니겠지만 네. 이런 생각들을 좀 하고 있었습니다. 그 뭐랄까 저기 CPI 나왔을 때는 역시 트럼프 대통령의 판정성 괜찮네 물가 관세 했는데 그랬다가 PPI 나왔을 때는 파월도 저렇게 고집 피울 만하네. 또 파월의 판정성 애매해졌어요. 네. 그런데 뭐 저는 좀 늘 제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께서는 확실히 저 친구는 좀 좋은 쪽에 편향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생산자 물가지수 서비스 항목별로 보시면요. 항목별로. 포트폴리오 매니지먼트 피라고 그래서 포트폴리오 관리 수수료가 5.8%가 올랐습니다. 월간으로 무려.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워낙 좋아졌었습니다. 네. 장 좋을 때 그리고 이제- 수수료도 많이 뗐구나. 네네. 예. 에어라인 패신저 서비스라고 그래서 예. 항공료. 예. 이게 한 1% 올랐고 나머지는 사실은 0.1%대 뭐 이런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생산자 물가 지수도 그래서 그날 당일날 S&P 500이라든가 나스닥이 이렇게 심각하게 빠지진 않았죠. 네. 처음에는 헤드라인 일단 숫자 보고 기계적으로 매도가 나왔다가 뜯어보니까 이거 그래서 이거 저가매수 할 만하네. 네. 그렇게. 그런 시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이 시점이 우리가 조금 빨리 우리가 논의한다는 생각은 좀 있지만 이게 관세가 분명히 지금 2.5%였던 걸 18.6% 정도로 지금 끌어올렸다고 하는데 이게 벌써 관세를 때린 지 4, 5, 6, 7, 8 벌써 4개월째인데 이게 생산자 물가지 소비자 물가지수 어떤 식으로든 소비자한테 전가가 될 거라고 분석이 나오고 분명히 또 그래야 맞는 것이고 이 물가가 왜 이렇게 생각보다 안 뜰까? 요거는 이따가 조금
자세하게 한번 다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에도 잭슨홀 미팅도 있잖아요. 사실은 예. 작년 이전까지는 잭슨홀 미팅에서 보통 2박 3일 하죠. 근데 예, 이번에는 예. 1박 2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요? 제가 기억하기로 2박 3일 했던 걸 기억이 하는데 제가 자세히 이번에 기억이 좀 일정이 짧다는 거예요. 네, 뭐 그 특별한 의미는 없지만 네네. 예. 아, 작년 같은 경우는 특별한 내용 없었거든요. 예. 저게 작년 거다. 네. 저 잭슨홀 글자체 보세요. 저거 발렌타인 몇 년 산. 그 레이블 글씨체라고요? 그 글씨. 재작년까지는 뭔가 시그널도 주고 좀 중요한 언급을 했었는데 사실 작년에는 별로 중요한 언급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 가을 8월 24, 25인가 하여튼 했던 것 같은데 그때는 이 물가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아주 물가가 지배했던 시장이었거든요. 근데 우리 미심이랑 사람 인심 참 그거 하잖아요. 이제 갈참이라고 파월이 뭐라고 얘기한들 귀담아 듣겠습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예? 그리고 또 오늘 아침에 오면서 들어보니까 마지막이니까 소신 발언하지 않겠냐, 뭐 정치적인 어떤 색깔 그런 해석을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맡은 바에도 충실하고 있잖아요 지금. 예. 제로 네. 파월이. 저는 그런 점을 좀 높이 사는 편이고. 예. 근데 조금 노동시장만 보면 한번 실기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미 5월부터 내렸어야 되죠. 예, 예. 연초부터 계속 우리 노동시장을 가지고 기준을 삼을 거야 했는데 뚜껑 열어보니까 고용보고서에서 5월부터 지금 대폭 일자리 수가 하향 조정이 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에도 불구하고 이번 잭슨홀 미팅 때도 크게 어떤 시장이 반길 만한 내용은 얘기를 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지난번 고용보고서를 조금 더 중시한다면 제롬 네네. 파월이 조금 비둘기파적인 멘트를 해줄 것이고 에도 불구하고 소비 지난주 발표된 거 소매 판매도 괜찮았거든요. 네. 이런 거 보면 경제 전체가 밸런스가 아직 있다. 그래서 여전히 데이터 디펜던트하고 지켜볼 거야. 뭐 이러면 그냥 뉴트럴하게 반응할 것이고 요 정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뭔가 시장에서 막 반길 만한 또는 충격을 크게 줄 만한 멘트는 오히려 안 할 것 같아요. 지난 수요일 날 우리 이 시간에 나오시는 송정인 대표가 워낙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 미국 대통령이라고는 진짜 역사적으로 특별한 캐릭터로 인해서 세상이 막 흔들리고 시끄럽고 막 큰 변화가 있으니까 그걸 갖다가 뭐 솔직한 내지는 정직한 야만의 시대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언급하던데 암만 그런 시대라도 그 자리에 어울리는 행동과 말을 갖다가 지켜주는 사람들도 있었으면 싶네요. 파월은 감정적으로 안 했으면 좋겠네요. 네. 연준 의장다운 태도와 저도 그런 연준 스탠스 의장다운 발언을 레토릭을 구사했으면 싶네요. 그런 스탠스를 견지하실 것 같습니다. 그죠? 네. 예. 근데 이제 여기서 아니 저 후배 중에 이 주로 숏으로 시장에 들이대는 선수가 있는데 그걸로 제법 성공도 했고. 근데 보면은 제가 대충 비율로 보면은 먹는 게 한 3이고 손절이 한 7이에요. 숏으로는 기회가 그렇게 별로 없는데 이 친구 다크서클이 이만큼 생겼더라고요. 왜 그러냐 했더니 오 이렇게 힘든 적은 처음이래. 빠질만 해서 숏을 치는데 또 안 손절이고 빠져. 또 손절이고. 그런데 이 마이클 하트넷은 뱅크 오브 아메리카 수석 전략가 아닙니까? 막상 9월 가서 FMC에서 금리 인하하면 그 뉴스에 8월라는 현상이 나올 건데 뭐 비컷이든 아니든 간에 금리 인하하면 오히려 장이 좀 흔들릴 텐데 이런 소리 하고 주변에 그렇게 시달리면서도 다크서클이 있는 와중에도 자꾸 쎄하다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동의 안 되시죠? 이 대표님? 저는 그렇게까지 심각하게 예.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생각 안 해요. 다시 한번 강조드리죠. 예. 제가 항상 이 주가 상승률과 이제 숫자가 과거에 이랬으니까 이랬을 겁니다. 예. 이런 말씀은 저는 좀 안 드리려고 합니다. 예.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 약장수 같거든요. 그런데 예. 1982년도에 미국판 퇴직연금 401k가 시행을 했고요. 82년도. 예, 한 10년 있다가 1994년도도 본격적인 성장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주가 상승을 볼 때는 94년도도 보통 보는데 지난주 금요일까지 제가 계산을 해봤습니다. 예. 30년 동안 아니겠습니까? 예. S&P 500이 달러 기준으로 1,800% 가까이 올랐고, 죄송합니다. 1,280% 올랐고요. 네. 같은 기간 동안 30년입니다. 예. 코스피가 올 연초에부터 30% 오른 거 감안해서 260% 정도 올랐고요. 260%입니다. S&P 같은 30년 동안 1,300% 가까이 올랐고 이거를 원화 기준으로 환산을 하지 않습니까? 30년 동안 S&P 500이 2,300% 올랐습니다. 그 수직 상승을 했던 30년 동안 얼마나 많은 밸류에이션 부담, 얼마나 많은 가격 부담, 얼마나 많은 펀더멘털 부담의 얘기가 우려가 있었을까요? 네. 그걸 항상 깨고 올라왔던 게 미국 시장이고 이걸 그대로 믿으시라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보통 관세라든가 이런 그 펀더멘털 데이터를 항상 저도 중요시하긴 하는데 예. 이거에 매몰돼서 그렇지 우리가 쉽게 망각하는 부분이 또 하나 있습니다.
미국 시장이 상승하는 또 하나의 큰 축은 민간 부분의 경쟁력, 다시 말씀드리면 애니멀 스피릿으로 대표되는 기업들의 대부분 전 세계의 독과점의 어떤 파워를 갖고 있는 기업들이 대부분 미국 기업들이란 말이죠. 민간 부분의 경쟁력이라든가 자체 어떤 성장성, 뭐 경쟁력으로밖에 표현이 안 되네요. 이런 것들이 아주 큰 축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거를 끌어가고 있는 리더십의 집단이 지난주 우리가 다뤘었던 M7 배트맨들의 수익성이 막대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뭐 이런 것들이 얼버무려지면서 계속 끌어왔고 올 하반기에는 이런 스토리가 계속 될 텐데 거기에 플러스 또 하나는 저는 이제 선거 모드에 돌입할 거라고 제가 누차 강조드렸던 내년 11월 3일 중간 선거입니다. 이게 네. 말이 중간 선거지 거의 총선거 하다시피 하는 거거든요. 내년도에 트럼프가 바보가 아닌 다음에 군부를 지피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그런 말씀드렸었는데 빠르면 3분기 내 또는 늦어도 올해 내에 이 관세의 망령을 어떤 식으로든 끌 거다. 마무리를 지을 거다. 근데 스카페센트가 지난달 멘트하는 거 보면 10월 내에 이 관세 협정을 다 마무리할 거라고 계속 멘트를 날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뭐 그분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서 그러면 좀 비슷한 내용을 얘기하시는 것 같고 그러면 내년부터는 이제 성장에 대한 군불, 뭐 주식시장도 마찬가지고 저는 그래서 전반적인 거시 환경이나 분위기가 결코 나쁜 분위기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뭐 주말 사이 많은 분들이 이제 뉴스를 통해서 확인해 보셨겠지만 또 그래도 다시 한번 정리하는 의미에서 이제 미국 트럼프 대통령, 러시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 정상회담을 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환영하는 것부터 이슈였잖아요. 예. 결국 힘의 논리가 네. 기본인데 그걸 한번 쇼잉오프 참 도널드 트럼프 다운 어떤 그 쇼맨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 저 장면. 아니 예. B2가 스텔스기가 그 두 정상 머리 위로 지나갔어요. 근데 그게 또 아찔한 거는 네. 비투 폭격기가 지지난달이었나 이란 그 맞아요. 핵시설 갖다 예, 때릴 때 그 폭격기, 스텔스 폭격기. 두 대가 서쪽으로 쭉 왔는데 눈가림하면서 반대로 7대가 이 대서양 쪽을 건너가서 네. 7대가 때렸다는 거 네. 아니겠습니까? 2조짜리입니다. 저게 한 대. 예. 근데 저 화력이 어마어마하거든요. 네, 예. 저 폭격기가 떠서 패한 전쟁이 한 번도 없다면서요. 예. 그 옆에 이제 전투기면 F-22, F-25 랩터 정도 됐을 거예요. 네. 한 6대가 쫙 또 가니까 이게 보여주는 거죠. 푸틴이 저걸 편대로 보면서 쫙. 무슨 생각을 네. 했을지. 그런데 저는 당초에 두 분이서 정상회담 한다고 했을 때 뭔가 그 큰 브레이크드루는 안 나올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뭐 중국 영화에 있었나요? 네. 그 영웅들 고수들끼리 싸우면 네. 이게 이연걸인가가 나오는 그 영화였던 것 같습니다. 이게 상상으로 싸우잖아요. 이연걸이하고 견자단이가 예. 맞아요. 실제로 안 싸우고 상상으로 이렇게 싸우지 눈 감고 한판 벌어지죠. 고수들끼리의 지금 회담인 거거든요. 저 아니, 그리고- 안에는 예, 실제로 또 그 원래 그 푸틴 의전 그 차량이 준비되어 있었는데 그 트럼프 대통령 방탄 차량으로 둘이 단독으로 탔다면서 이것도 굉장히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그렇죠. 나오잖아요. 예. 서로한테는 굉장히 필요한 그 파트너 개념이라고 일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4, 50년 전에 헨리 키신저가 중국 최초로 국무장관으로서 처음 중국 땅 밟을 때가 목표가 구소련 견제하기 위해서 잡은 네. 거거든요. 저 만났을 때 그냥 우크라이나 종전에 저것 때문에 만났을 거라고 생각 안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예. 저 정말 큰 그림, 오바마 때부터 시작했던 피벗 투 아시아로 중국 견제하기 위한 큰 그림에서 지금 관세도 하나 때리고 있고 이런 건데. 저는 사실 저 좌상단 노딜이라는 말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 이어서 노딜일 리가 없을 것 같은데. 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이런 발언 드리면 좀 욕을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언론도 너무 해석을 예, 노딜이라는 그건 거는 우리끼리의 표현입니다. 저 예. 고수들끼리 싸우는데 나토 군비 문제, 우크라이나는 조그만한 어떤 뭐 트리거, 중국 견제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돼 있는 거거든요.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뭔가 큰 브레이크드루가 나올 수가 없죠 지금. 미국 주류 언론들이야 원래 그랬고 지금도 뭐 계속해서 엔티 트럼프의 성향을 보인다고 하지만 우리 국내 언론이 꼭 그런 식으로 트럼프 합리적으로 냉정하게 폄하하는 식의 네. 어떤 제목이나 자막 이런 네. 내용으로 굳이 가야 되는지. 그럼요. 예. 그러니까 좀 그게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남는 게 없는데. 맞습니다. 아, 특히 이번 주 이제 있을 25일 한미 동맹 중요한 지금 무대에 오르게 되는 상황에서 참 흥미진진하게 볼 생각입니다. 그때 어떤 네. 상황 또 어떤 내용이 연출이 될지. 예, 그래요. 하여튼 뭐 저 움직임 할말 둘이서 하아치십니다. 그쪽은. 네, 뭐. 미팅을 하고 있고 이런 모습 자체가 어떻게든 대탕트의 첫 발걸음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대탕트. 네, 젤렌스키만 좀 힘든 상황이겠죠. 이제.
젤렌스키 안 그래도 당장 오늘 밤에 이제 또 그 날라오는데. 관련한 소식이 네네. 들려오겠네요. 저는 궁금합니다. 드레스 코드가 아, 이번에도 그또 네. 시커먼 그럼 안 되죠. 그 티셔츠 입고 나오려는지 또 이상한 소리 하면 또 잔뜩 혼나고 혼내서 보낼 겁니다. 또. 좀 면도라도 깔끔하게 하고. 아니 그리고 젤렌스키 실제로 정장도 입는다면서요. 예. 근데 그때 왜 그렇게 입었는지는 참 쇼죠. 의문이네요. 예, 예. 보여지는 네. 거. 그 양반 명품 얼마나 좋아하는데. 저 아, 화든데. 예. 공영방송에서 이런 말씀 드리는데 SNS 같은 거 보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럼 젤렌스키 그 와이프분 집이 네. 장난 아니죠. 정말 어마어마한 예. 금으로 도배를 해놓은 그런 것들이 막 돌아다닙니다. 서방에서 지원받아서 그게 꼭 전쟁 물자로 쓰이겠냐는 거죠.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겁니다. 아니 그 국민들은 지금 몇 년째 전쟁으로. 그러니까요. 그래서 트럼프가 지난번 2월 달에 혼내서 보낸 거고 네. 저는 그거 다 알고 있을 거라고 봐요. 저희 대통령 선거도 안 했잖아요. 전쟁한다고. 네. 저 임기 끝난 지가 언젠데. 네타냐후도 그렇고. 예. 참 보면은 그렇죠. 아니 그런데 저거는 미국 지표는 괜찮은 거예요. 이제 CPI, PPI 넘어가고 소매 판매 그리고 괜찮았고. 미시간대 소비자 신뢰지수 조금 저조. 물가 다시 조금 뜨긴 물가, 했는데 뭐 이렇게 크게 크게. 신경 쓸 만한 문제 아니고 NFIB라고 그래서 중소자영업 연맹 지표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중소기업들, 자영업자들이 지금 경기 체감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굉장히 좋게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특히 제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경제학도로서 중요하게 봤던 그 분기 노동 생산성이 발표가 됐는데 저거예요? 지금 예, 화면에 지금- 나오는 거? 이 방금 말씀드린 내셔널 페더레이션 오브 인디펜던트 비즈니스라고 그래서 중소자영업 연맹에서 발표하는 경기 체감 지수거든요. 체감 보통 지수. 소기업 낙관 지수라고도 네, 소기업 낙, 표현하잖아요. 중소기업 낙관 지수라고 네, 합니다. 네. 지지난 달 쑥 빠졌다가 다시 쭉 회복을 하고 있죠. 예. 저게 이제 중소기업들까지 항목별로 보면 지금이 비즈니스를 확대해야 될 때다 이런 답변이 계속 일관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우리가 거시 환경이 뭐 물가 때문에 막 힘들고 뭐 이럴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네. 아주 끝단에 좀 예. 어떻게 보면 좀 기반이 약한 중소자영업 기업들도 체감 경기가 좋아진다. 이것도 한번 우리가 신경 써서 봐야 될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노동 생산성 분기당 2, 4분기 노동 생산성이 발표가 됐는데 네. 상당히 또 견조하게 괜찮게 나왔습니다. 네. 분기 노동세 지난 분기에 마이너스 1.8이었다가 물론 연초니까 이제 베이스 이펙트가 좀 있었을 겁니다. 2.4%로 상당히 대폭 상향 조정이 됐고, 그러니까 경제 펀더멘털이 전체 그림 자체가 물가는 제외하고 네. 그림 자체가 그렇게 나쁜 상황이 아닙니다. 소매 판매도 제가 하나하나 소개드리지는 않겠지만 넌스토어라고 그래서 항목별로 보면 저는 큰 수치 지금 보여드린 큰 수치 중에 넌스토어가 온라인 세일즈 얘기하는 거거든요. 앵커님 저희 집사람도 마찬가지지만 보통 온라인 구매 많이 하지 않습니까? 장 볼 때. 예. 넌스토어가 지금 0.8%예요. 어. 이 정도면 성장 많이 한 겁니다. 먼스로. 그런데 이제 레스토랑 재정 하여튼 갑자기 표현이 생각이 안 나는데 레스토랑 지표라서 외식 물가 지수라고 해서 재량적 소비라고 하거든요. 뭔가 불안하고 경기가 좀 그러면 가장 먼저 외식을 줄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0.4% 마이너스였다는 측면에서 관세가 분명히 소비자들이 지금 조금 더 이렇게 조심을 하고 있구나. 뭐 요 정도라고 봐야지. 옆에서 보시는 연간 월간 뭐 수치가 나쁘지 않았거든요. 전달 대비 조금 꺾이긴 했는데 그래도 월간으로 0.5%씩 상승했으니까 소비세가 꺾였다 전혀 그런 문제 아닙니다. 지금. 네, 지금 소매 판매 지표 나오는데 사실 소비자 심리 지수는 그렇게 좋지 않았는데 소매 판매는 또 나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요. 예. 소비자 심리 지수는 아시겠지만 늘 제가 강조드리지만 뭔가 안 좋은 소식이 나오면 확 꺾이게 마련이죠. 왜냐하면 사람 심리적으로. 답하는 게 편향이 있거든요. 예, 예. 기본적으로 이 ISM 제조업 지표라든가 미시간대 소비자 신뢰 지표라든가 다시 한번 제가 강조드리죠. 설문조사인데 예를 들면 1에서 10까지 찍으세요. 이런 식의 자세한 설문조사를 하는 게 아니고요. 네. 전화를 해서 구매관리 담당자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전기 대비해서 좋아졌니 나빠졌니 똑같니 요 세 개 갖고 답을 합니다. better off day니 worse off day니 same이니. 그럼 이 세 개 가지고 가중치를 둬서 수치를 산출을 해내는데 이게 얼마나 실물 경기를 잘 보여주겠냐는 것이죠. 뭐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도 아니고. 네, 그냥 좋아졌어 나빠졌어 똑같아. 요 세 개 가지고 저한테는 되게 넌센스거든요, 사실. 네, 제가 그래서 왜 저희 그 2, 3월 달에 관세 때문에 막 한참 힘들고 난리 네. 났을 때 이 소프트 데이터가 되게 그때 센티멘트를 지배를 네, 했었습니다. 네. 제가 계속 강조했던 게 기억 나실 거예요. 하드 데이터가 중요하다. 예. 결국은 지금 뭐 소폭의 조정은 있지만 그래도 그때 대비해서는 나쁘지 않지 않습니까? 생각을 하고 근데 있죠. 설문은 좀 그런 게 있죠. 네. 그 무슨 검사를 합니까? 그거 뭐 영어 뭐 막
무슨 형 하는 거 그거. 뭐 최근 사람에 대해서요? MBTI요? 그거 MBTI. 그거 예. 하는데도 제가 해보니까 심지어 그 설문에 솔직하게 내가 어떤 유형인지를 알고 싶어서 하면서도 그 약간 제가 그거 하더라니까요. 좀 더 멋있게 보이고 싶은 거죠. 그래서 본인이 한번 하고 제일 가까운 지인이 한번 같이 해줘야 된대요. 그래줘야 예, 되니까. 예. 그렇죠. 설문 데이터라는 것은. 근데 그래도 무시할 수는 없는 게 그럼요. 이렇게 장기적으로 그 데이터를 갖다가 이렇게 시계열로 비교를 해보면 어느 정도 경기를 갖다가 뭐 좀 반영한다고 볼 수 있잖아요. 조금 선행한다. 선행해서. 예. 절대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네. 그래요. 근데 네. 그런 확률이 이렇게 높진 않더라고요. 제 소견에는. 혹시 아니 이제는 기간 조정도 필요 없고 장중에 조금 밀리기만 하면 득달같이 저가 매수가 들어오는데 돈은 많다는 생각은 들고 이 대표님 한번 저 뭐 유동성도 한번 체크해 보셨나요? 최근에 그때 말씀드린 그 유동성이 들어오는 파이프라인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파이프라인이? 미국으로. 예. 그러니까 이게 집계가 보통 2, 3개월 있다가 발표돼요. 예. 그래서 제가 2주 전에 예. 모닝스타에서 유일하게 발표한 예. 네. 4월 달에 한 500억 달러 정도, 5천억 달러 정도의 미국 시장에서 돈이 빠져나간 집계가 있다면 5월 달까지 모닝스타에 집계를 해보니까 플러스 오히려 6천억 달러가 들어왔어요. 아하. 예, 그러니까 한 달 만에 한 1억 달러의 순증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정도 말고는 아직은 안 나오는데 네. 그 저기 비국방제 뭐 저기 자본제 수주 이런 것들을 보면 네. 연초에 살짝 꺾였다 다시 쭉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향 이 자본제 수주 이런 것들이 FDI 삼성전자 잭팟 터뜨렸다고 생각했는데 결국 오스틴 미국 가서 공장 지어서 납품한다 이거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한다고 볼 때 꼭 월스트리트로 들어와야 돈이 들어온 것만은 아니고 이 메인스트리트 스카페센트가 표현했던 예. 메인스트리트에도 돈이 계속 들어오고 있다. 저는 그런 흐름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하반기 들어서는 계속해서 좀 미증시 쪽이 괜찮을 흐름이고 저는 기본적으로 우상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우상향 할 겁니다. 내년에도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적어도 중간 선거 전까지는 계속해서.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시각 8시 50분 지나갑니다. 오늘 양시장 호가 상황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부터 좀 보도록 할게요. 오늘 약보합 출발 예상됩니다. 3,222, 코스닥은 0.6% 하락 예상됩니다. 809포인트로 집계되고 있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보합 예상되고 있고요. 호가는 71,600원, SK하이닉스가 0.5% 상승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상가 276,500원. 지금 보합으로 다시 바뀌었네요. 그리고 LG 에너지솔루션 보합 예상되고 있고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1% 상승 예상됩니다. 호가는 104만 5천 원, 삼성전자 우선주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현대차가 소폭 내림세가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는 21만 7천 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하락 출발 예상되고요. KB금융 보합권 예상되고 있습니다. HD현대중공업 예상가 47만 9천 원, 0.4% 상승 예상되고 있고 두산 에너빌리티는 64,900원으로 0.9% 내림세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테오젠 지난주 금요일에 2.6% 하락, 목요일이죠. 하락 마감이 됐었는데 오늘은 1.4% 좀 반등을 보여줄 걸로 예상됩니다. 호가는 44만 3,500원, 에코프로비엠 0.5% 하락 예상되고요. 펩트론이 1% 약세 출발 예상됩니다. 호가는 34만 9,500원, 에코프로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파마리서치 예상가 68만 9천 원이고 삼천당 제약이 지금 보게 되면은 18만 4,900원, 리가캠바이오가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고 HLB가 3% 약세가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4만 원 선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레인보로보틱스 1%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ABL 바이오 호가는 8만 7,400원이죠. 이제 개장까지 8분 가량 남았습니다. 일단 오늘 양시장 소폭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는 모습이고. 글쎄요, 뭐 시장이 확실히 하반 경직성은 있는데 상승 모멘텀이 부족한 걸까? 이번 주 초에 그 대주주 기준이 좀 결정이 되죠. 아, 그런가요? 예. 뭐 그쪽은 뭐 돼야 되는갑다 싶어서 아직 뭐 신경도 끄고 살았는데. 야, 이 박스권을 언제 벗어날지 그거 하고 뭐 이렇게 미국에 잘 나가던 M7 그쪽도 보면은 최근에 찍었던 고점 왔다가 확실하게 여는 데는 아직까지는 시간이 걸리고 약간 뭐 더위 먹은 이게 어떻게 보면 이 대표께서 말한 8월에 그렇게 세게 치고 가기는 힘들 거다 하는 어느 뭐 그런 분위기는 잡혔는데 안 빠지는 것만 해도 어디냐 싶기도 하고. 그럼요. 얕은 조정이라고 얕은 이해하시면 조정. 어떨까 싶습니다.
우리 국내 지금 정민앵커도 슬쩍 이렇게 저한테 이렇게 찔렀지만 국내 관련해서 뭐 여쭤보면 대답 안 하실 거죠? 그냥 미국 얘기는 할까요? 뻔한 답을 드려야 돼서 뻔한 답을. 그래도 주세요. 국내가 좀 좋으려면 뭐가 필요한 거예요? 어떤 게 좀 결정이 돼야 되고. 매주 시장적인 정책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매주 또 소신 발언을 강요하는구나. 쥐어짜네. 아니 그래도 이제 친시장적인 정책이 나와야죠. 친시장. 미국을 보자는 거예요. 저희가 네. 친미 아닙니다 절대. 네. 미국 가장 대표적인 1위 경제국가 네네. 감세안. 친미 아니시면 반미세요? 반미까지는 아니지만 미국을 반면교사를 삼자는 입장입니다. 이 질문도 얼마나 바보 같아요. 저 친미 아닙니다 한다고 반미예요. 이 이분법적인 그러니까요. 아메바적인. 예. 정말 현상을 네. 그냥 본인의 어떤 해석대로 그대로 날 것으로 내보내버리는 네. 이런 것들 참 안타까운데 멀리 갈 것도 없이 감세안만 보자는 거죠. 감세안 중에 그 설비 투자 같은 걸 했을 때 감가상각을 100% 한꺼번에 비용 처리해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 뭐 감세고 이런 것까지도 얘기할 필요 예. 없이 기본적으로 이런 게 신시장적인 정책, 기업들의 그 이익에 어떤 식으로든 서포트를 해주는 정책이잖아요. 근데 아까 상법 개정안 말씀 나오셨고 세법 네. 이 두 가지가 네. 친시장이냐 반시장이냐 아. 그건 여러분께서 판단하실 목 아니겠습니까? 그럼 시장이 올라갈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면 너무 노골적이니까 좀 약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죠. 예, 지금 친시장 정책 얘기해 주시니까 아니 지금 미국 기업들은 올해 자사주 매입액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면서요. 그러니까요. 예. 물론 이제 정책 부분은 아니지만 이건 정책이 또, 예. 이렇게 밀어주니까 예. 기업들은 돈을 많이 벌고 네. 또 물론 이 미국 주식시장의 토양 자체가 네네. 가장 주주 중심의 시장이기 때문에 기억나시죠? 아 주주 실제로 환원율. 이번에 우리나라 배당소득 분리과세 같은 경우는 기업이 배당을 할 이유가 없죠. 없어지는 거예요. 예. 대주주도 마찬가지고 주식이라는 것도 많이 살려고 하는 돈이 들어가야 주식이 그러니까요. 오르고 예.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다 우리가 정책 갖다 대고 기업 실적 갖다 대고 뭐 시장 분위기 갖다 대는데 어쨌건 우리가 주주 환원율이라고 해서 그렇죠. 자사주 매입 더하기 배당을 합쳐서 주주 환원율인데 미국이 그때 제가 갑자기 또 기억이 잘 안 나면 깜빡깜빡하는데 미국 시장의 주주 환원율이 80%가 넘고요. 우리나라가 25% 가까이 됩니다. 예. 그 중에 하나 지금 자사주 매입 규모가 지금 그래프에서 보시는 제일 위에 짧은 그래프가 올 한 해까지 지금 네. SEC에 항상 기업들이 자사주 미리 그 승인을 받고 시행을 하거든요. 신청 건수가 지금 역대급으로 제일 높아요. 주가가 빠지겠냐는 거죠. 적어도 여기에 해당하는 기업들은. 참고로 지난 10년 동안인가요? 애플이 그 국면별로 보면 AI에서 조금 탈락했다 뭐 이런 얘기가 많은데도 주가가 견조하지 않습니까? 네네. 지난 10년 동안 자사주를 40%를 매각해서 매입을 해서 소각 처리해 버렸습니다. 주가가 빠질 수가 없는 것이죠. 유통 주식수가 거의 절반 가까이가 없어졌으니까. 이런 효과가 굉장히 무시할 수 없다는 얘기고 그러게요. 아까 모두의 제가 민간 부분의 경쟁력 중에는 이런 것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거의 아직 금년이 다 가지도 않았는데 거의 1조 달러 가까이 자사주 매입이네요. 역대급으로 제일 높은 수준입니다. 지금. 저기는 또 자사주 매입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발행 주식수 줄어드는 소각이죠. 아, 그럼요. 뭐 물어볼 것도 없이. 소각을 하든 안 하든 유통 주식이 줄어드는 거 줄어드는 아니에요? 회사가 거니까. 갖고 가버리니까. 그럼 더없이 주주 친화적인 정책 또는 시장 전체 분위기에는 저게 찬물일 거냐 따뜻한 물일 거냐 저는 굉장히 긍정적일 거라고 봐요. 그럼요. 주주 친화 정책. 제가 6월 달에 한번 저 자사주 매입 소개해 드렸었거든요. 예. 8월 정도부터 본격화될 거다. 예. 실적도 그러면 아니 근데 저기 3분기 실적이 이제 10월 11월 가면 이제 막 나올 텐데 괜찮겠어요? 지분기가 조금 애매할 것 같습니다. 아니 8, 9월. 뭐 엔비디아, 애플 아니 엔비디아, AMD 같으면은 뭐 매출액의 15%를 떼야 될 판인데 중국에다 뭐 좀 팔아먹으려면은 예. 근데 이제 모르겠습니다. 뭐 저 같은 사람이 종목에 대한 전망을 하긴 조심스럽습니다만 네. 정부에다가 세금도 아니고 이게 매출의 15%를 예. 뭐 헌납 내지는 기부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베센트 장관은 그거 다른 산업 전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고까지 하더라고요. 이거 진짜 미국 이래도 되나 싶은데 그 대목에서는. 공산국가도 아니고. 근데 저도 뭐 친민은 아니신 이 대표께서는 방금 그 대목은 어떻게 보세요? 베센트 장관. 그건 말이 안 되죠. 암만 그거 네, 해도. 조금 지나친 것 같고요. 그런데 냉정하게 우리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거기에 저처럼 약간의 낙관론 쪽에 편향된 해석을 좀 예, 드리자면 예. 이게
트럼프 개인 파켓으로 들어가는 돈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돈 가지고 경제 전반에 어떤 식으로든 보조금을 준다든가 경제 성장에 어떤 뭐 지원금을 준다든가 네. 설비 투자를 지원해 준다든가 이런 게 쓰일 거란 말이죠. 예. 그럼 경제에는 결국 럼섬 개념, 총량 개념으로 볼 때 이게 플러스일 거냐 마이너스일 거냐 저는 플러스로 만들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시장 전체적으로 결코 부정적인 뉴스는 아니라고 봐요. 엔비디아 개별 주가에는 부정적일 수 있겠죠. 거기다가 지금 뭐 미국에서 또 중요한 뉴스 중에 미국 내에서는 아주 시끌벅적해진 게 워싱턴 D.C.에 주 방위군이 투입되고 하는 그 부분에 그러고 나서 이제 아마 제 짐작에 한 9월, 10월쯤 가면은 워싱턴 D.C. 정리 끝내고 뉴욕도 손대지 싶은데요, 저는. 근데 지금 뉴욕 시장 뉴욕 시장 선거 앞두고 거기도 난리지 않습니까? 캘리포니아도 네, 마찬가지고요. 캘리포니아도 그렇고. 근데 지금 큰 어떤 주들이 지금 거기에 동참하고 있다는 SNS 그게 막 뜨더라고요. 지난 네. 주말에 계속 보니까. 네. 미국은 사실상 내전이에요, 지금. 어떻게 보면은 조용한 내전. 아, 주별로. 민주당 텃밭이었던 네. 주와 네. 대도시들 쪽에서의 시장, 도지사 뭐 할 것 없이 그쪽 연방 법원까지 법원의 판사들까지 해서 지금 현 트럼프 행정부하고의 이 대립각이 엄청난 거예요, 보면. 네. 그런데 적어도 제가 가보질 않았으니까 SNS라는 뉴스를 같은 걸 쭉 이렇게 보고 있으면 네. 네. 트럼프 쪽, 그러니까 예. 리퍼블리컨이죠. 공화당 쪽, 뭐 정치색을 절대 언급하기 싫지만 뭐 보수냐 민주 진보냐 했을 때 보수 쪽의 분위기가 조금 더 이렇게 조금 더 세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최근에 SNS 같은 걸 보고 있으면. 근데 미국 국민 입장에서는 트럼프가 지금 하는 게 마가 기본적으로 이게 얼마나 더없이 반가운 소식 아니겠습니까? 세금 깎아줘, 돈 잘 쓰게 해줘. 더 이상 더할 나위 없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소셜 시큐리티 단단해져. 네. 뭐, 네. 범죄율 낮아져, 홈리스들 없애. 알겠습니다. 자, 이번 주 챙겨봐야 될 뉴스들도 많을 것 같은데 오늘 국내 증시 흐름은 어떤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증시 개장합니다. 네, 8월 18일 월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이제 이번 주 잭슨홀 미팅 있고 여기서 이제 제롬 파월 연준 의장 금리와 관련해서 어떤 얘기들이 나올지가 또 시장의 관심사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난주 여러 가지 지표들 있었습니다. 일단 인플레이션 압력, PPI 발표 이후에 좀 다시 높아지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가 있었습니다만 글쎄요. 채권 시장에서는 이제 25bp 금리 인하를 좀 반영하는 분위기인 것 같고 이제 주말 사이 있었던 미국과 러시아 정상회담 여러 가지 뉴스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양시장 출발지수 보겠습니다. 코스피가 0.7% 떨어집니다. 3,202, 코스닥 0.4% 하락하네요. 811포인트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0.8% 떨어집니다. 7만 900원 선이고요. SK하이닉스가 2% 약세입니다. 27만 원. 그리고 LG 에너지솔루션도 1.4% 하락합니다. 38만 8,500원이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0.7% 올라갑니다. 104만 1,000원. 삼성전자 우선주가 1.3% 떨어집니다. 그리고 현대차가 0.4% 내림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고 21만 6,500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87만 6,000원, 그리고 HD현대중공업 0.2% 올라갑니다. 47만 8,000원이고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0.6% 상승하면서 6만 5,950원, KB금융 4% 떨어집니다. 10만 8,6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테오젠 오늘 2.8%, 3% 반등 보여주고 있습니다. 45만 500원, 그리고 에코프로비엠은 1.4% 떨어집니다. 펩트론이 2% 약세로 34만 5,500원이고요. 에코프로는 지금 보합권이고 파마 리서치가 지금 보합권으로 68만 5천원, 삼천당제 0.8% 상승합니다. 지금 18만 6,100원이고요. HLB는 3% 떨어지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0.7% 하락으로 27만 500원, 에이벨 바이오가 1% 올라갑니다. 오늘 시장에서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섹터 종목들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제약바이오 쪽, 백신, 진단시약 이쪽이 좀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또 여러 가지 전염성이 있는 그런 질환들이 좀 유행 중이라는 소식들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 보게 되면 수젠텍, 진단키트 쪽이죠. 수젠텍이 지금 5% 강세입니다.
7,930원 선, 그리고 유바이오로직스도 4.8% 올라가고요. SK바이오사이언스도 6% 넘게 올라갑니다. 그리고 대웅제약, 루닛 각각 1.8%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모아라이프 플러스가 4.6% 올라가고요. 랩지노믹스도 2.9% 상승, 진원생명과학도 2.7% 올라갑니다. 이 가운데 한미약품 유한양행도 2% 안팎으로 상승세고요. G2G바이오도 3%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녹십자도 1.9%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은 다 이쪽이네요. 지금 글쎄요, 어떤 이제 전염 관련 질환들이 지금 확산되고 있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긴 합니다만, 휴마시스 1% 상승세고, 녹십자 MS도 오름세고요. 세니젠도 3.8%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밖에는 글쎄요, 특별하게 좀 섹터 테마별로 움직이는 모습이 나타나진 않고 있는 상황이고, 이 가운데 비만치료제 쪽 흐름 좋아요. 비만치료제 쪽에서는 지금 G2G바이오가 6% 강세고요. 블루엠텍도 4% 올라갑니다. 자, 그리고 D&D 파마텍도 2.3% 올라가고요. 넥스턴바이오도 2.3% 올라가고 있고요. 셀트리온지아, 라파스 각각 2%, 1%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제약바이오 쪽 진단키트, 시약, 비만치료제 쪽 움직임이 좋네요. 수급 상황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개인 투자자가 308억 원 매수 우위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114억 원, 203억 원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스닥 쪽에서는 164억 원 순매수, 그리고 개인 투자자가,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은 81억 원 각각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환율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러 환율입니다. 8원 상승합니다. 1,390원에 개장이 됐습니다. 자, 오늘은 대형주들 지금 반도체 품목별 관세 부과가 예고된 상황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반도체 쪽이 좀 직격탄을 맞고 있는 모습이네요. 반도체. 예. 네. 지금 뭐 개장초 쭉 소개해 주셨습니다만, 제약 바이오 외에는 딱히 맞아요. 뭐 안 보이죠. 예, 이게 그동안에 매수세가. 두들주였던 뭐 조방원 쪽도 마찬가지일 것 같고. 네네네, 맞습니다. 반도체 안 좋고. 예, 그나마 두산에너빌리티가 1% 올라가고. 두산에너빌리티. 예, 네. 바이오 쪽이 확실히 좋아요. 네, 바이오 쪽이. 예. 그러네요. 뭐 그리고 전기가스도 좋아요. 전기가스. 한국전력이 4% 올라갑니다. 한전 참. 이분 삼양식품도 올라가네요. 삼양식품도 네, 살아있네, 그죠? 살아 있습니다. 네. 니케이는 사상 최고치 경신하고 살짝 윗꼬리가 달리는 중이고, 환율이 어쨌거나 뭐 한 7원 정도 올랐으니까 이렇게 뭐 지수가 잘 가기는 어렵겠다 싶은데, 3,200원 잘 버팁니다만 이것도 오후 가서는 어떨지 모르겠네요. 그러게요. 그래도 하방 경직성은 확실히 하방 있는 것 경직성은 같아요. 보이죠. 예. 예, 맞아요. 예, 그러니까 시원스러운. 그냥 진짜 여기서는 단타하시는 분들 외에는 그냥 크게 이렇게 재미를 보기가 쉽지 않네요, 그죠? 확실히 미증시와는 분위기가 달라요. 그래. 이렇게 뭐 국내 주식 관련한 증시 관련한 정책 내놓으시는 분들이 오히려 전부 다 미국 주식 하나 싶을 때도 있고 까보다 보면은 네. 또 오늘 이 가운데 신규 상장한 종목도 있네요. 신규 상장 삼양컴텍. 이게 삼양컴텍 방산업체래요. 방산업체 예, 오늘 99% 올라갑니다. 삼양. 예, 삼양컴텍. 오, 예, 삼양컴텍 지금 99%. 저기 뭐 삼양식품이나 이런 쪽하고는 별 상관은 없겠죠. 그냥 앞에 상관이라고. 연관 없대요. 없대요. 네. 알고 계셨던 거예요? 아니면 지금 제작진 얘기 힌트 듣고? 그러니까 알고 계셨어요, 이 대표님. 삼양컴텍 아닙니다. 같은. 저는 그래요. 맞아요. 사람이 어떻게 다 알 수가 있어. 아는 쪽만 확실하게 알면 좋은데. 아니 저기 그래요. 그러면 뭐 할 말 다 해버렸네. 미국 큰 걱정하지 마라. 뭐 밀리더라도 계속 그거 하다. 뭐. 근데 이제 8, 9월 달 이 물가 저한테 계속 지금 제가 고민하고 있는 게, 이 물가가 진짜 얼마나 셀까? 생각보다 그냥 얕을까? 근데 이제 지난주에 여러 소식들을 보면서 제가 말씀으로만 간단히 몇 가지만 포인트아웃 드리겠습니다. 물가에 대한 완화 요인이 몇 개가 있어요. 실제로 지금 18.6%까지 끌어올렸다고 발표는 되고 네. 보고서에 언급을 하긴 하는데, 지난주에 이제 IB 몇 군데에서 보고서들이 나오는 걸 보니까 실제로 식료 관세가 적용되는 관세가 그렇게 높지는 않을 거다. 이런 보고서 언급들이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왜냐하니까 중국 수입이 일단 감소를 했고, 그리고 수출업자들이 생산 지역을 이동해서 관세가 낮은 지역에서
그 수출을 하고 있고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미국 내로 또 생산 시설도 이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 때문에 한 줄 잡아서 18%가 넘을 거라고들 보고서가 나왔는데 실제로는 이게 10%나 10% 초반 정도 될 거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아까 언급드렸던 오빠 법안 OBBBA에서 네, 네. 이 그 감세라든가 비용 처리 굉장히 많이 해주고 있잖아요. 그게 그 법안이 지금 이미 실행 중입니까? 아직 제가 알기로 8월인가 9월 그 세세한 어떤 그 민주당 의회에서 이렇게 수정하고 하면서 8일 지나고 9월인가부터 시행을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네. 근데 어쨌건 이 감세라든가 이거는 즉시 시행을 한다고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뭐 직접 지금 적용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 때문에 기업들이 이 수입 물가가 일부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버퍼가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리고 이제 생산성이 또 아까 보여드린 대로 상승을 하고 있고 예. 생산성이 상승한다는 얘기는 수입 물가 상승 폭을 그만큼 또 희석을 시켜주는 효과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전반적으로 그 소매 판매라든가 소비가 지금 걱정할 수는 전혀 아니지만 예. 소폭 수요가 슬로우다운하고 있단 말이죠. 우리가 경제학적으로 물가 세 가지 봅니다. 수요가 견인해서 아주 좋은 인플레이션이에요. 수요 견인 네. 인플레이션, 아주 안 좋은 그 원자재 비용이 상승해서 끌어올리는 비용 상승 인플레이션, 기업들이 가격 올리면서 끌어가는 프로핏 레디 인플레이션인데 수요가 지금 전반적으로 슬로우다운을 하고 있다는 얘기는 수요 부분에서 가격 물가 압력이 그만큼 희석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거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기업들이 지금 5, 6, 9월 달에 생각보다 그렇게 정가를 안 시키고 있다는 거죠. 네. 마켓 쉐어를 유지를 해야 되니까. 예. 우리 한 2개월 전에 일본 수출업자들이 지금 가격 확 인하시켰다는 얘기 한번 했었잖아요. 그런 효과. 그래서 옆에 압력 요인을 보시면 그래서 지금 현재 이 관세에 대한 소비자 가격 정가율이 22%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제부터는 이제 압력 요인인데 보고서들을 보면 골드만삭스가 지난주에 발표한 게 지금 22% 가격 정가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게 한 9월, 10월 가면 67%만큼을 소비자한테 정가를 할 거란 얘기죠. 그래서 이게 8, 9월 달 가면 이제 물가가 조금 탁탁 튀는 이런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대표적으로. 그리고 이제 상반기 성금에 해놨던 게 재고가 거의 소진되고 있다고 하거든요. 예.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물가가 이제 일시적으로 뭐 8, 9월 달 또 일시적일지 어쩔지는 제가 틀릴 수도 있는 거니까 그때 가서 판단을 해봐야 되겠죠. 근데 적어도 일기 때를 기점으로 한다고 일기 때도 일시적으로 끝났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게 소장님 잘 아시겠지만 인플레이션과 물가 상승은 분명히 다른 것이죠. 물가 예. 상승은 일시적으로 떴다가 안정되는 것이고 네.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건 2, 4분기 일정 기간 동안 이 상승세가 계속 더해지는 게 인플레이션이에요. 그렇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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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관세라는 건 일시적이라는 얘기를 계속 지금 제롬 파울도 얘기했고 스캇 베세트도 얘기하고 있고 물론 그것도 지켜봐야 되겠지만 저는 여전히 일시적으로 끝날 거라고 보고 있고 그 강도가 좀 조정의 강도는 셜로우할 거다, 얕을 거다 이런 정도 다시 정리드리고 가겠습니다. 뭐 미국 주식을 하시는 분들 중에 진짜 선수급이라 하실 만한 분들은 무슨 뭐 2배, 3배 레버리지 쓰기도 하시고 종목별로 액티브한 투자를 하시기도 하지만 조금 이제 일반적인 우리 개인 투자분들 같으면 미국 주식 좋다는데 얘기는 들었고 또 실제 좋으니까 그냥 뭐 S&P 500 지수를 사는 게 스파이가 제일 좋은데 예. 근데 개별 종목 중에 제일 아쉬운 게 요거 제가 뭐예요? 지난주에 한번 언급하고 싶었는데 넘어가가지고 한번 언급했더라면 이진우 소장 한 번씩 언급하는 거 한번 볼만한데 그러니까 싶어요. 뭐예요? 예, 이거 유나이티드 헬스그룹. 워낙- 이게 야 심하게 빠졌다. 기술적으로는 이어서 더 빠지기 어렵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한번 언급할까 말까 하다가 안 했는데 지난주만 21% 올라 버렸네. 이게 또 뭐 워렌 버핏이 샀다 그러고. 재미삼아 저는 최근에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가 되게 어플라이드.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 네. 그 히토리가 담당하는 예. 저희가 작년에 REMX라는 ETF, 히토류 투자하는 네, ETF를 네. 해서 수익을 예. 꽤 많이 얻었는데 너무 빨리 처분을 했죠. 예. 그래서 올해 뭐 히토류 쪽을 저희가 좀 신경을 안 썼던 게 좀 아쉽습니다. 우리 뭐 이중광 대표님 뭐 나 약장사 아니다 하시는데 오늘 약장사 하면 되시죠? 그냥 뭐 유나이티드 헬스 비스무리한 거 많이 빠졌어. 근데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일라일리 빠지니까 엄청 매수했대요. 그러니까 워낙 요새는 일라일리도 정보들이 워낙 중요해가지고 네. 하나 좀 추천해주고 가십시오. 개별 와, 종목까지는 잘은 우리 좀 시청률 좀 올립시다. AI 알랄이라는 그 지난주에 왜 중소형 산업재가 성과가 네. 제일 좋았다고 지난주까지만 해도 11개 업종 중에 중소형 산업재가 제일 좋았습니다. 사실. 산업재. 네. 근데 저희는 그 산업재 중에 중소형 산업재를 갖고 있고 그게 종목이 AI 알랄이라는 ETF거든요. AI 알랄. 예, AI 알랄. 예, 그게 저희가 2년 됐는데 지금 거의 한 90% 정도
누적 수익률이 돼 있으니까 올해만 해도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저는 하반기에 감세, 규제 완화, 금리 인하 가장 큰 수혜를 받을 그래서 중소형 부동산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중에 핵심 종목 중에 하나가 AIRR이다.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면 본인은 약장사를 갖다가 지양하시지만 제가 봐서는 엄청난 약장사예요. 듣고 있으면 왠지 빠져들어 사고 싶으시고. 근데 소장님 먼저 적어도 사보세요. 2년 동안 그런 부침에도 불구하고 아주 탄력적인 상승을 보이고 있고요. 네. 그래요? 저희가 중소형 산업재를 고른 이유는 이 산업재를 쭉 보다 보니까 이게 막 UPS 이런 종목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딜리버리 한다고 해서 네. 그런 것을 싹 빼고 네. 정말 올곧이 인더스트리얼 부음에 수혜받을 걸 보니까 중소형들이더라고요. 예. 아주 뭐 적재 유효하게 잘 선택했던 종목이라고 와,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보니까 4월 달에 $59에서 지금 $89까지 올라온 많이 거예요? 올랐죠. 그런데 중요한 건 예. 여기서 빠질 것 같으면 제가 추천 안 드렸을 겁니다. 제가 간단히 소개해드렸던 네. 금리 인하, 감세, 뭐 규제 완화 거기에 아주 큰 수혜를 받을 분야가 네. 중소형일 거고 그 중에 전 국토의 어떤 그 레노베이션에 직접적인 수혜를 받는다 이러면 더없이 큰 스토리도 좋은 종목 아닐까 분야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여전히 하고 있고 저희도 계속 가져갈 생각입니다. 한번 참고해서 아까 종목 말씀하셨으니까 그걸 뜯으셔가지고 구글에서 AIR을 딱 찍으시면 AIR 홀딩 또는 보유 종목 하시면 다 나오거든요. 네, 맞아요. 금방 거기에 나와요. 탑5만 딱 보시면 됩니다. 뭐 아하. 저 같은 사람이 설명 안 들으셔도 되고요. 오케이. 오늘 이게 핵심이네요. 바깥하셨어요. 이것만 기억하셔도 되겠네요. 네. 네, 제가 오늘, 이런 표현을 잘 안 드리려고 하는데 하여튼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잘 네,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들으신 내용과 관련해서 더 다양한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원일에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기 바랍니다.